자, 시장 상황이 상당합니다. 굉장하죠. 일단은 뭐 지표분들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CPI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베스팅닷컴 쪽에 이제 들어가시면 어지간한 이제 지표는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지표를 또 객관적인 지표를 따다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만드는 그런 자료 말고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갤린더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PPI까지 기준이 잡혀 있어요. 필터 부분은 이게 이제 예전에 몰라가지고 이게 어느 거였더라? 한꺼번에 모두 선택인데 모두 선택하기, 그 모두 선택 지우기.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씩 다 체크를 했는데 일단 이제 알게 됐으니까 미국 쪽만 설정을 해서 허용하기 이렇게 해야 되나? 중요성 그대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자 기준에 설정 범위부터 6월 10일 금요일자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가 논하는 거는 사실상 요거죠. 8.6으로 나온 예상치를 8.3으로 했고 그 이전에도 이제 3월 달에 8.3이 형성이 된 그 이후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준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이건 이제 전월 대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을 놓고 보죠.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의 기준을 이렇게 놓고 봅니다. 사실은 이 수치가 별 3개인 이유가 이 수치가 이제 가장 맞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어차피 물가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런 걸 빼는 거예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곡물, 그다음에 유가를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필수재 이런 부분 속에서도 외부의 요인을 그렇게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외부의 요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포함한 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표현을 하고 근원이라는 쪽은 이제 민감하게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별 중요시한 기준에 별 3개짜리로 표시를 한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해서로 보죠. 전년 대비해서가 아니라 전월 대비 이게 계속 이제 이 추세가 꺾였냐 살려 있냐 뭐 여러 가지. 근데 작년 5월이면은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미만이다. 뭐 3% 미만이니까 3%까지는 뭐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올려도 되니까 올리라고 자꾸 압박을 넣지 마라. 또 3% 넘을 때도 이 정도는 걱정 없다. 그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잘라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제 어떻게 자를까요? 이거를 잘라 놓으면 우리 그 표 작업하시는 분들은 표를 작업을 다 해놓으세요. 깔끔하게 텍스트 이거를 표 작업을 하세요.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뭐 캡처한 거를 갖다 쓰지 않고도 객관적인 내용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보는지 이것도 교육입니다. 그죠? 경제 지표 이렇게 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 뭐냐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 부분 그리고 출처가 이제 옆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표 작업으로 다 정리하세요. 남의 거 퍼다 쓴다 인식 안 잡히게. 그리고 이제 이 차트도 사실상은 이 수치 더 보여주기 이 수치를 다 계속 따가지고 엑셀로 작업하면 돼요. 엑셀로 작업하면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일단은 그냥 씁시다. 요거는 엑셀로 작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 작년부터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전월 대비해서 이제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현재 야 이거 큰일 났어 전년 대비해서 물가지수가 전년 5월달 대비해서 물가지수가 이렇게까지 8.6%까지 올라서 작년 대비해서 유동성을 더 뿌렸잖아요. 유동성을 더 뿌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됐고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의 기준입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까 이거를 제가 전년 대비로 잘랐나 다시 잘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위에 거를 전년 대비라고 안 해놓으면 전월인지 전년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년 잘랐었네. 그렇게 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 이제 중요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이제 넓게 자릅시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씩. 전월 대비해서가 이제 조금 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원 먼 기준이 아니라 가장 최근 기준을 자르는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하고 정상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들쑥날쑥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뭐 버겁지 않은.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민감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지금 형성이 된 거지라고 이제 좀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어찌됐건 이거 다 잘라놓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그러고 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근원을 봐야 되는데 근원을 보지 않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식료품하고 이제 에너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생겨요. 어찌됐든 외부 요인이 이제 작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을 다 올려드릴게요. 다 올려드리면 자 76회차의 경제지표 쪽에 이렇게 이게 올려드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제목이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에 모르겠어요. 뭐 이거 보시고 이제 뭐 대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이 풀렸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짜증나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좋다 나쁘다 그르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거 공약이니까 공약인데도 싹 줄였죠. 많이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돈을 뿌리잖아요. 금리는 어떻게 해요? 금리는 올려. 근데 돈은 뿌려.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조차도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안 뿌렸을까? 이번에 뭐 이재명 의원이 되셨다고 하면 안 뿌렸을까요? 뿌린단 말이에요. 돈을 뿌린단 말이야. 뿌려버리니까 2021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합시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올려야 됩니다. 이때 2022년, 2023년에 올린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근데 윤 정부는 아니다.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만큼 지표에 대한 자신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인데. 근데 2021년도에는 이제 슬슬 그 얘기가 나오는데 2021년도 거 FOMC 회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1년에 8번 회의할 때마다 윤 정부가 그때 해석을 다 해드렸어요. 다 해서 다 올려드렸어. 하나하나. 응? 그 FOMC 회의 그 작년치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 있으면 응?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들 그 PPT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리고 PDF 파일 만들고 낱장 파일 만들어 갖고 그것도 뿌려주시면 돼요. 유무료방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월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에 연준 파월 의장은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2020년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정도로 돈을 뿌리고 싶은 그 기준이 있었고 2020년도 3월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터진 거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예? 돈 뿌리겠다고 이제 의회 통과하고 있는 그런 찰나 거기에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죠. 그래서 결론은 3%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뭐 걱정 없다. 이게 4월 달 기준까지 2.5. 그 다음에 이제 3%가 훌쩍 넘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제는 금리 슬쩍 올려야지 명분을 준 거죠. 그 전에는 굉장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였단 말이에요. 그 앞전에는 또 이제 매파였고 금리를 낮추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비둘기파로 확 전환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 매파죠. 강력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요때. 요때를 뭐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돈을 더 푼다고 얘기를 하는 그 찰나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긴축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상승률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졌던 부분에서 어떻게 돼 1월달 기준에 우크라이나 사태 빵 터지죠. 1월달 기준에 그러니까 1월달에 이렇게 22년 1월달에 7%까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이걸 끌어올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멀쩡했던 부분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찌됐건 경기부양책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또 시중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졌어.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했어.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더 올라와 있었어.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던 과정이야. 근데 거기다 돈을 더 뿌렸어. 기름을 부었어.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다. 그게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부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난리가 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정도는 예측 범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낱장으로 하나씩 다 보여드려야 돼. 예? 근데 굳이 과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니고 윤 정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 나중에 되면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되면은 이거 정리되는 거 낱장 파일로 하나씩 다 줘. 1월부터 정리 안 돼 있으면 오늘 싹 다 해. 1월 달에 방송 원고 화면, 원본, 그다음에 사진 화면 3월, 4월, 뭐 5월, 7월, 9월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리고 날짜 명확히 확인해 가지고 1, 3, 5, 6, 7, 9, 11, 12, 1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 3, 5, 6, 7, 9, 11, 10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1, 3, 5, 6, 7 다르죠 여기 지금. 4월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날짜별로 다시 하는 얘기. 1, 3, 5, 6, 7, 9, 11, 12. 45일 간격대로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28일 걸로 있는 이유는 FOMC 회의 전에 방송 화면일 거예요. 그럼 6월 달 게 없죠. 6월 달 거 찾아보시고 혹시 6월 달에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안 한 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8차례에 걸친 단계별로의 흐름을 다 싹 다 설명을 했어요.
채권 수익률부터 뭐든 다. 결론은 이렇게 이제 전년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이게 아니에요. 전월 대비해서는 뭐 그 자락이에요.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조차도 이게 이제 조금 잡힐 걸로 예상을 했고, 뭐 윤정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이건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다 예측을 했던 범위였는데 그것을 살짝 넘겼어요. 근데 살짝 넘겼는데 그 살짝 넘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3에서 잡힐 줄 알았던 게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아파진 거죠.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발표가 8.5였고 그다음 8.3이었고 8.6 이게 잡힐 줄 알았는데 이게 그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전년 5월 대비해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요때 대비 8.6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남미처럼 경기도 안 좋아. 경기가 안 좋고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그냥 그 국가 자체가 그냥 힘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훼손이 돼. 화폐 가치가 훼손은 되는데 일단은 뭐 수입해서 써야 되는 필수 항목 품목들은 수익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 화폐는 뭐 완전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 IMF 때나 리먼 때 환율이 무슨 뭐 1,700원, 1,800원 또 리먼 때 1,600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원화가 완전히 쓰레기 됐잖아요.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유가 원유 1리터 사오는데도 버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남미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 사태인데 화폐는 쓰레기가 되고 공급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경우. 근데 미국이 그 경우는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경우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번에 이제 유가하고 또 곡물 가격하고 그런 기준도 있지만 그 이전에 물가가 올랐던 부동산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그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정책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돈을 뿌렸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대에서 돈을 어느 정도 뿌리냐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원대 하던 거래대금이 그게 어떻게 돼요?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10배가 올라와요. 거의. 그 정도로 돈을 뿌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의한 돈은 많이 뿌려져 있어 뭐 말 그대로 체감온도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경기가 안 좋은 분야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좋은 분야는 또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때문이든 뭐든 인터넷 상거래 업체 물론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쳐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뭐 뉴스 보니까 뭐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리두기 제한 풀려버리니까 이제 배달 안 시키고 직접 가서 이제 즐기시기도 하고 돈을 아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의 뭐 그 인원이 2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사용 인원이 월간 뭐 그런 식의 내용처럼 뭐 직격탄을 맞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 기간 동안에 호황을 누리는 업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상거래 업체든 또 극장을 못 가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든 또 유튜브를 더 많이 보든 그런 기준의 서버발 D램의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게 비단 2020년 코로나19 이후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폭발적인. DB하이텍 마찬가지고 2014년까지는 중국에 매각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 자체가 되지도 않아. 성사도 안 됐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2015년부터 난리가 난 거고 2016년도에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5천억에서 지금 얼마요? 분기 영업이익 평균 4조가 나와요. 8배.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진 업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만 힘드나? 거기에 따른 소비재 같은 경우도 힘들었겠죠. 결론은 말 그대로 저희 뭐 아버지 때 또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 그럴 때의 기준에 죄송합니다. 37층으로 바로 갈게요.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갖고 두 가지를 못하네.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까먹네. 그 뭘 얘기했지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호황인 쪽이 있고 호황이 아닌 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7, 88, 89년도에 87, 88, 89 그러니까 86년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올림픽까지 있었을 때 그때 그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용돈 주시면서 야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신문 보고 뉴스 볼 줄 아니까 그 나이에 뭐 고등학생인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러니까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안 좋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엇갈린단 말이에요. 산업이라는 게 계속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했지만 분명히 성장한 쪽은 굉장한 성장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 그 전망치 어떤 전망치요? 2022년도에 대한 2022년도의 실적 전망치 이게 10월달 자료거든요. 222조 예상했고 21년도 자료는 21년도 영업이익은 184조를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돈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180조가 아니라 230조 그리고 22년도에는 222조가 아니라 255조로 예상치가 증가했어요. 실질 증가한 거죠. 화폐 가치가 슬슬 훼손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있을 때도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런 얘기와 함께 똑같이 물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표상으로 보는 물가가 굉장히 뛰어 있고 굉장히 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뛰어져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졌을 때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남미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인 거냐 아니면 돈이 많이 풀려서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냐. 그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까지 겹쳐져서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고 근데 원유가 폭등은 아니에요. 우리가 폭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에이 그건 아니야. 그것도 조금 더 볼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폭등 아니 뻥이에요. 그건 뻥이야. 농담이 아니라 그건 뻥이야. 다만 이제 경기가 일시적으로 금리도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는 저가 물품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조금 지표가 조금 둔화돼 있는데 그게 보통 한 2, 3개월이거든요. 2, 3개월 둔화돼 있는데 물가는 가격은 올라버린 거지. 유가가 조금 더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가가 30% 오른 거면은 문제가 안 돼요. 평상시에 유가가 30% 오른 거면.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뭐 금리도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봉쇄령도 있고 뭐 중국의 봉쇄령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도 수출이 안 되고 뭐 항만이 폐쇄되는 이쪽 부분에서는 폐쇄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지표가 좀 둔화됐는데 유가가 30% 오르니까 난리 난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아예 보고 시작할까요? 유가도. 자, 유가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유가라는 것도 차트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기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월이 이거거든요. 근데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였지만 주봉으로 볼까 그러면 아예 주봉. 그러면 1월에 더 잘 보이죠. 그러면 1월 말이 여기였어요. 1월 말이 그죠? 이때 1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요 바닥에서부터 봐봅시다. 2000년 그 코로나 찍고 나서의 바닥. 지금 무지하게 오른 것 같은데 더 앞전으로 당겨야 되나? 잠시만요. 더 앞전이나마나 있나? 주봉에서는? 없죠? 오케이. 아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 선물이니까 13불까지 갔었구나. 말 같지도 않은 범위까지 갔었구나. 자 보시면요. 2월 달의 기준에 여러분들 주간 단위로 보시면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2월 말에 원자력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깍대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게 올랐죠.
올랐는데 무지하게 올랐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앞전 고점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야. 어? 진짜 뭐 쌩 난리가 날 것 같으면 3월 달에 다 난리가 나고 3월 저점을 찍었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은 3월에 저점을 찍어요. 유럽이나 일본은 3월에 저점을 찍어. 또 땡겨서 또 봅시다. 그러면 하나씩 의구심은 다 풀고 가야죠. 자, 하나, 둘, 셋. 다우지수부터 볼까요? 하나, 둘, 셋. 다우지수 3월 저점을 다 깨고 내렸어요. 지금. 그죠? 3월 저점 다 깨고 내려왔어. S&P 500 지수 다 깨고 내려왔어. 올해 저점 다 깨고 내려온 거야. 1월 저점이고 뭐 2월 저점이고 3월 저점 다 깨고 내려왔어. 얘 마찬가지 싹 다 깨고 내려왔어. 근데 독일 보시면 3월 저점 안 깹니다. 안 깨요. 일본 보시면 안 깨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그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안 밀려. 되돌린 게 여기까지 되돌려버렸어. 이번에 상당히 되돌렸던 거예요. 저점과 고점 사이 절반을 돌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린 거예요. 응? 농담이 아니라. 미국만 3월 저점을 더 깬 거예요. 미국만 3월 저점을 더 깬 거고 안 깼어. 아무도 안 깼어. 그럼 다시 유가로 넘어옵니다. 유가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2020년 이후로 다시 당겨서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그 유가 부분에 두 가지 차트로 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시장은 3월 저점을 얘기하지만 그죠? 유가가 3월 고점을 안 넘겼어요. 그죠? 3월 고점을 안 넘겼는데 안 넘겼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이나 일본이 안 깼다고 친다면 우리도 요번에 살짝 깨진 거고 안 깼단 말이에요. 1월 저점은. 미국만 깬 거예요. 기업 실적 포함된 미국이 깬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가 이게 무지하게 뛰어 올랐느냐? 아니야. 아니에요. 2월 달에 2월 말에 그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원정 공격한 거 기억도 안 나시죠? 원정 공격했다 해서 그때 유럽이 초전 박살이 납니다. 3월 달에 상상을 초월하게 밀려. 그래 되돌릴 때는 하루에 9%를 돌렸어요. 독일이 하루에 9% 돌렸어요. 유럽이 다 그렇게 돌렸어요. 돌릴 때. 하루에 9%.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큰 패닉이 왔겠어. 그게 3월입니다. 저 유가 저 고점 찍을 때 3월. 응? 그래서 지금은 저유가를 안 뚫은 상태인데 미국은 더 깨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저 3월의 고점도 계속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그래서 시장 깨지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단은 다 나 있는 상태라니까요. 문제는 다 불거져 있는 상태라고. 응? 불거져 있고 더 문제가 됐느냐에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다지 별로 안 오른 거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하나 둘 셋 띠용.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 예를 들어서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20불에서 예? 40불이 되면 100% 올라온 거죠. 100% 올라온 거예요. 40불에서 60불이 되면 20불이 올라오긴 했지만 같은 간격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근데 퍼센테이지는 50%뿐이 안 올라온 거야. 그러면은 40불 대비 100%가 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0%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상승률은 여기까지가 100%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승률이 제한적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등락률이 굉장히 큰 종목은 로그 차트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등락률이 큰 종목은. 그래서 이거를 로그로 딱 전환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원이 똑같아지죠. 크기가. 응? 이게 이 크기가 변동률의 크기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얘는 로그 차트로 봤더니 사실상 그렇게 엄청난 변동률이 아니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응?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아니다.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률로 따졌을 때. 다만 지금 그러면 결론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또 실질적으로 힘들어하고
뭐 윤정두가 이렇게 되면 말장난을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장난하고 있네 이렇게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의 기준에 윤정두도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 무슨 큰 문제일 것 같으면 유가가 폭락을 해야죠. 아니 전쟁이 엄청난 문제일 것 같으면 유가가 올라요?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오릅니까? 엄청난 문제 같으면은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진다면 이렇게 폭락이 와야죠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유가가 더 올라? 어?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에 중동 국가들이 야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지들끼리 담합해서 긴축을 해버리는 그런 때랑 같아요 지금이?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폭락을 해야지. 그럼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유가가 올라? 이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2000년 3월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썼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 각국의 중앙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요의 증가에 의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올 초까지 미국 증시 계속 신고가를 일렸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신고가를 일렸지. 1월 달까지 또 S&P 500 지수 언제? 1월 달까지 또 나스닥 언제? 지난해 11월까지 계속 랠리였죠. 그 랠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상품에 대해서도 원유에 대해서도 원유가 무슨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 원유에 대해서도 수요가 증가해서 1월 달까지 멀쩡한 유가 강세가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금리를 올렸을 때 요 기준 범위에 그러니까 3월 달에 급등을 한 거는 2월 말에 원전을 공격하고 난 이후에 이상 급등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뭐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의 13%인가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막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움직임 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전에 이러한 상승률로 감안했을 때 버거운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리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상태에서 지표가 2, 3개월 정도는 그러면 둔화되겠다라고 표현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세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깊어진 거죠. 굉장히. 지금의 유가가 예전에 리먼 터져서 버냉키 의장 당시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고 할 때 이때 돈 무지하게 뿌린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그냥 뭐 이때까지 계속 뿌리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터져 또 무지하게 뿌렸고 근데 유가만 원유만 사실은 원유만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수십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원유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차세대 후세대에는 매설량이라고 표현하나요? 더 없어질 수 있어서 고갈될 수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당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다시 지표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는데 원자재 비용이 올랐고 또 세계 시장에 뭐 25%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곡물 시장이 어찌됐건 그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이 나기 전부터 우리는 설정해 놨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에는 식료품과 원유를 빼고 난 지표를 본다라는 거였고 지금은 뭐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자체가 전년 대비입니다. 전월이 아니에요.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해소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잡히는 거죠. 전년은 뭐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뭐 지금 뭐 중국도 재차 봉쇄령 들어가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악재 요인에 대해서 예전과는 이제 해석 방식이 조금 다른데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유가 강세였다.
또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다. 근데 이제 그게 적절한 수치에서 좀 빠르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미국 쪽의 특수한 상황,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경기 부양책 돈을 더 뿌리고 금리는 이제 좀 천천히 잡으려던 시도가 그게 이제 조금 미스였고, 그리고 이제 7%까지는 시장이 문제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잖아요. 지난해 12월까지 7%였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7%에서 솔직히 50보 100보 차이 더 돼요. 8.6?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느냐.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이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뭐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또 공급에 대한 문제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건 우리가 흔히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지금 지표가 둔화돼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곡물 가격하고 유가가 잡힐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잡힐 수 있는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또 중국이 부분 봉쇄령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뭐 당장 풀어준다, 푼다 이것도 없어요. 그럼 단 한 가지, 미국이 지금 1% 이상의 반등 탄력이 나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연준이 뭐 1% 뭐 그러니까 0.5% 포인트입니다. 0.5%가 아니라 0.5% 포인트. 50bp를 올리느냐, 75bp를 올리느냐, 혹은 100bp를 올린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빨리 잡을 수 있어도 더 좋을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해결 방안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이고, 어제도 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간다? 방문한다? 자존심 다 버린 거죠. 사우디 국왕 보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인권 문제 들어서 야 니들이 터키에서 터키 사우디 대사관에서 암살한 기자 그거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세계 2위죠. 채권 세계 외환장고 보유고 2위일 거예요. 2위 일본하고 비교해서 2위 3위 한 2위일 거예요. 중국이 1위고. 그럼 그걸 따지냐면은 우리나라도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게 미국의 채권을 다 사주는 거죠. 다변화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미국의 채권 사주는 겁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채권 다 사주면서 중동 쪽에서 보호를 받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사우디를 버릴 수 없는 쪽이란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뭐 미국에 수출 많이 하면서 그냥 수출만 많이 해요. 채권을 다 사주죠. 그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미국인 거고.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면서 굉장히 경색이 돼 있던 사우디와의 관계가 먼저 신호를 보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야, 나 사우디 갈게. 그것에 대한 화답이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이었고, 근데 증산이라고 했는데 유가가 이제 뭐 그렇게 급격히 안정화된 건 아니고 뭐 그 상태에 조금씩 맴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막상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으로 나와버렸고, 결론은요, 어쨌든 그건 간대잖아. 사우디 간대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거 한번 보고 설명을 하자 이거지. 윤정도도 못 대먹은 거지. 저거 안 갖고 나왔잖아 방송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리잖아요. 저거 하나 보면 대충 답 나오지 않아요? 전월 대비도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구나. 전월 대비구나. 전월, 그러니까 전년 대비구나. 5월이면 5월. 작년 5월 대비해서구나. 그럼 작년보다 돈도 더 많이 풀려 있었던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금리하고 우크라이나 겹쳐진 게 맞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잡혀줄 줄 알았더니 그조차도 안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제 나서서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 그 반대 목소리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반대 목소리도.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렇게 해서 원유가 좀 이제 해소가 된다면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안 겪어 보셨냐고 무슨 아니 베트남 전은 안 겪어 봤어? 어? 아니 저기 뭐 저는 어리니까 그건 못 겪어봤다고 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남미 또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쪽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걱정할 판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더 약세를 뗐던 거 이번에 못 올랐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못 올랐어요. 5월 초순 이후에 쭉 유럽이나 일본은 끌어올려졌는데 우리나라는 못 올랐어요. 왜? 북한의 핵실험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디 개뿔 무슨 우크라이나에서 왜 찾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적은 하이닉스 실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실적 대비해서 30% 수준을 더 내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더 높아요. 월등. 엄청난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과 일반이 있는데 사실은 근원을 보는 게 맞다. 그럼 뭐 윤정부가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 별 3개가 근원이지 무슨 일반이야? 그래 원래는 이제 유가와 곡물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유가와 곡물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원유가 엄청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솔직히 얘기 딱 하면은 문제가 돼요. 아까 눈으로 봤을 때 문제 안 돼요. 눈으로 보시면 확인해 봤잖아. 가파른 게 아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조금 당연히 지표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도 났고 금리도 올렸고 그 상황에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됐건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증산의 우호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증산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각이 바뀔 수 있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화폐 가치의 훼손, 공급의 장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요에 의한 증가였고 그것만 그 가파른 속도만 조금만 조절을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랠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는 좋아요. 지표가 둔화돼 있을 뿐이고 이게 심화되면은 이제 소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 심화돼서 소비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걱정하는 게 소비가 줄을까 봐 걱정하는데 가파르게 올려도 지금 지난 2018년도 2.5% 금리가 안 돼. 거기까지도 못 미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떼요. 안전자산이라 강세를 떼요. 무슨 소리야. 미국이 지금 제일 약한데 자본시장에 꼬시는 증시가 미국이 제일 약해요. 굉장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도 뭐 프리미엄도 가장 많이 빠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미국발 소비자 물가지수 8.6이지 다른 나라가 8.6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8.6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문제죠. 그럼 달러가 약세를 떼야지. 리먼 때처럼 미국의 문제니까. 어떻게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띈다? 에이 그것도 뻥이라니까요. 금리 올리던 2005년, 15년, 16년도에 미국 달러는 100에서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90까지 내렸어요. 달러 인덱스. 그것도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어제 이제 야간 교육할 때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있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옆에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죽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를 지난주 얘기를 좀 해주든가. 시장 조금 반등 나오면 악을 쓰고 소위 말하는 개잡주 사라 그러고 시장 무너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팔아야 된다고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그따구로 얘기하고 어제 같은 날 통락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또 악을 써서 유튜브니 뭐니 다 들여다봐도 다 악만 쓰는 내용뿐이 없어. 죽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유가가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정신 나간 것도 그럼 다 팔아가지고 풋을 사러 그러든가 다 팔아서 쉬라 그러든가 그래놓고 또 그래가지고 곡물을 사십시오 그래갖고 무슨 뭐 예를 들면 어제 우리도 한일사료 뭐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드렸지만은 한일사료 사세요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차분하게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만 갖고 있었어도 그냥 계좌는 망가지진 않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만 갖고 있어도 10만 원 이탈됐지만 그렇게까지 패닉 상태 흐름으로 연동되진 않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제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상 3%면 엄청나게 빠진 거고, 오늘은 0.46이면은 빠지긴 빠진 거지만, 야, 미국장 4.68% 나스닥 빠졌는데 그 공포감 감안하면 밀린 게 아니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보니까 그거는 내가 눈으로 안 보고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들어서 공포감을 가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8.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죠? 연 단위의 기준에서 10.9. 근데 별을 3개를 주는 거는 근원을 떠나서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는 왜 그러면 근원을 안 따지냐? 근원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따지는 이유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해서 산업이 쓰는 원유 부분은 포함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예? 그때 서울이 블랙아웃이 나왔어요. 블랙아웃. 이해되세요? 서울이 정전이 됐다고. 서울이 선진국이라며. 선진국이 어떻게 정전이 되나? 정전이 돼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동에서 문 열고 장사한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고. 이렇게 낭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 왜 아프지 생각해봤더니 우리 부모 형제고 우리 지인들이고 다 내 주변 사람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다가 손이 싹 꼬꾸라들어. 해외에 나갔더니 해외에서도 그러기도 하던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바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바로 윤정도는 그 이전부터 막 깠지. 한 달도 채 안 지나서 야당에 들고 나오죠. 그 당시 야당에서. 지금의 민주당인가요? 들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야, 그거 그거 전기 얼마나 쓴다고 그러냐? 뒤져볼까? 서울에 블랙아웃이 된 진짜 이유를 뒤져볼까? 까봤더니 산업용 전기를 못 올리게 한 거야. 산업용 전기를 못 올리게 해갖고 요금을. 그래, 막 그냥 기업 입장에서 무지하게 돌려요. 물론 이제 국가 경기 발전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을 했냐고. 하지도 않는 상태에 기업들만 배불러지는 상태에 한전이 민영화된 지가 언젠데 전기요금을 그렇게 묶어버리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기도 기업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에너지도, 뭐 식품도 마찬가지 개인 소비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PI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데,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뭘 본다? 그냥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를, 그것도 전월 대비해서로 본다. 전월 대비해서. 별 3개가 그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도 이걸로 나올 거예요. 10.9로. 와, 생산자 물가지수도 무지하게 올라갔다. 근데 이전보다는 좀 떨어져서 다행이다. 여기가 이제 조금 안정화가 돼야 물가가 또 잡히죠. 판매 단가가 낮아져야 물가도 안정화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결론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이해가 조금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결론적으로 지표를 눈으로 봤더니 어제 오늘 갑자기 가파라진 게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정점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갑자기 조정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든다면 어제 강의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시황에.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 방 더 밀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S&P 500 지수의 저가 기준이 일단은 이제 앞전 금리 인상 시기에 저가 15%의 조정된
대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지수가 100% 이상 올라왔던 걸 감안하면 2100에서부터 4800까지 올랐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하락률의 기준이 뭐 상상을 초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그 둘째 치고. 그리고 이제 5월 20일 날 바닥을 찍고 다우지수 보시면 5월 20일 날 바닥 찍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보시면은 4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4월 정확히 20일입니다. 4월 20일경부터 해서 3월 달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응? 여기서부터 조정받아서 5월 20일까지. 그러니까 3월 저점을 깼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4월 20일부터 해서 5월 20일까지 밀리는데 3월 저점을 일단 어찌됐건 깨버립니다. 응? 깨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경우 유럽하고 일본 어디 있니? 응? 유럽 일본 어디 있어? 일본으로 지금 안 나오는데 일본으로 볼까요? 일본으로 보시죠. 유럽 3월 저점을 안 깨요. 그죠? 4월부터 조정을 받는데 5월 초에 조정이 끝나. 그러니까 미국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거야. 이 3월 저점까지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11% 반등, 10% 반등하고 또 깨진 거고. 유럽은 깨질 않아. 일본도 깨질 않아요. 그죠? 3월 저점 안 깨.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정도 안 받아 사실은. 오히려 또 올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따지고 지수니 뭐니 대처를 하자는 거 정확히 좀 따지고 이런 거라도 하나 보여주면서 그냥 방송 보면 뭐 야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주고 응? 그냥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봤더니 원래는 전월 대비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 곡물을 뺀 그걸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에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를 딱 보여주고 그것도 보여주든가 보여주면 사실상 계속 올라와 있던 거라서 상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럽과 일본하고는 다르게 4월 20일경부터 해서 미국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5월 20일까지 이렇게 깨진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5월 초에 바닥 다지고 그리고 일부 오르다가 요 자락에서 이만큼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예요. 요게 우리나라의 핵 문제. 우리는 3월 저점 깨지 않았느냐? 그럼 월봉으로 보시면 돼. 그거는. 우리는 1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5월 달에 처음 살짝 이탈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또 일본은 이탈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3월 달에 저점이 이탈됩니다. 1월 저점이 여기고.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1월 저점 위에 있어요. 이탈됐는데 금방 이거 돌리죠. 이게 뭐냐면 3일 동안 딱 빠진 거예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그래 지네들 혼자 그냥 3일 빠진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얘기했잖아요. 2월 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정 공격 설. 그리고 실질 공격. 그게 이제 뭐 큰 파괴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일단 또 난리가 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루 조정폭이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하루 돌린 폭도 하루에 9%씩 돌렸어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 그 유럽 쪽의 기준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3월 달에 2월 말 3월 달입니다. 2월 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2월 말 3월 달에. 그래서 이때만 하루에 독일이 4%씩 많이 빠지고 이날 뭐 5% 빠지고 하루 돌린 거 얼마? 7%, 8% 그리고 다른 쪽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9% 하루에 9% 그렇게 돌린 겁니다. 요 충격 이후에.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3월 저점 이후에 그러니까 1월 저점으로 기준 잡는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월 저점 이후에 깨진 게 없고 결론적으로 미국 쪽에서 그렇다면 결론은 왜 빠졌니 얘네라고 했을 때 기업 실적이라니까요. 그건 금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는데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기업이 저렇게 나빠진 게 아니고 응? 그 이전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좀 벗어나고 위드 코로나 벗어나고
그리고 산업이 다시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월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존이나 이런 쪽은 절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응? 안 그러겠어요? 앞으로 계속? 결론은 넷플릭스의 조정, 또 테슬라의 시가총액 5위짜리의 이런 조정, 또 시가총액 4위의 이런 조정, 그리고 소비재 월마트의 조정.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물가는 잡히는데 이제 소비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죠. 소비가 살아 있는데 물가가 어떻게 잡히느냐? 얘기했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면 된다. 소비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냐? 생산자 물가 지수에는 에너지와 식품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면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 안정화가 되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니 뭔 옛날보다 당연히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 물가 오르는 게 전년을 따질 거냐 전월을 따질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오르는 물가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못 잡아내서 이번에 조금 충격이 있을 뿐이지. 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요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렇게 해서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의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져 있을 뿐인데 그게 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빨리 안 잡혀서 너무 가파른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될까 봐의 흐름인데 현재로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안정화될 거를 대비해서 안정화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실망인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서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잡히면 또 엄청난 시장 안정화 플러스 다시 고가가 나오죠. 다시 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응? 지금 다 물가가 올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올려진 것만큼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응? 지금 뭐 팜유도 오르고 20-30%씩 다 올랐다면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그럼 대한제분 이런 데는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닙니까? 영업 마진도 증가할 거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다 올라가겠죠. 주가 당연히. 그게 이제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거냐. 20-30%만 올라야 되는데 막 200-300%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과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매출이나 실적은 개선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조정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조정이었고 그게 5월 20일이 끝입니다. 그리고 26일 날 엔비디아의 시간의 마이너스 6%가 정규장의 플러스 5%로. 그러고 나서 쭉 가야 될 판에 우리나라도 연동돼서 가야 될 판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난주에 못 갔고 그 이번 주에라도 해소되고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외로 그냥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하루 나왔고 두 번째 충격까지 이제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돌리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시뻘개요. 응? 유럽은 시뻘개 지금 어찌됐건 간에. 막연한 공포 갖지 마세요. 그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막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 능력을 키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황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쉽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도 뭐 뒤죽박죽 얘기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 부분들은 전체를 다 나눠드렸어요. 지금 다시 또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 거예요. 지금 뭐 장 끝나자마자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해드리는 부분이 되는데 자료를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황 부분이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상 이런 그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나 또 그 근원이나 일반 또 생산자 물가지수 또 FOMC 회의 금리 관련된 지금 현재 금리 관련된 달러 인덱스 이런 거를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잖아요.
들어보니 또 유럽장도 이렇게 빨간불 보니 또 우리나라 낙폭 줄인 걸 보니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 못 알아듣겠어도 조금 다시 보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1111 우리가 1등이다 1111 한번 갑시다. 1111 1111 주알토 아카데미에 계속 시황을 갖고 나갔었고 뭐 자료 무지하게 한꺼번에 나 몰라 그냥 싹 다 올려버릴 테니까 그거 이제 올려지면은 보시고 1111 방송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VVIP 회원님들 이외에 VVIP 회원님들께 시황 잡아드리고 다 해드리면 되지. 제가 왜 무료 회원님들 또 우리 그 네 방이 4개란 말이에요. 4군데 방 회원님들을 다 해드려야 되냐고. 방송들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 정 회원님들도 들으시면서 뭐 채팅하시고 그런 거 들으시기도 하실 텐데 방송 듣고 시황 뭐 계속 뭐 그 저 전략 부분들 올려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자료 부분들 뭐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한 시간을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니까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이 남미처럼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아니면 돈 진짜 많이 뿌려대 가지고 경기를 살려놨는데 그 살려놓은 경기에 물가가 막 가파르게 올라와서 그거 이제 금리 1% 금리뿐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5.25%까지도 올라갔었고 80년대는 20%까지 올렸었어요. 80년대는. 근데 지금 뭐 5%대도 아니고 그 직전 바로 앞전에 2.5%도 아니고 그럼 금리 올려서 물가는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평상시면은 유가 지금 더 올라가도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의 좀 경기가 둔화되어 있는 상태의 기준이니까 이왕이면 사우디가 증산해주면 땡큐한 거고, 또 증산해달라고 가는 거고 해주겠지, 하겠지. 더불어 살아야죠. 그 다음부터는 실적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실적주 볼 수 있잖아요. 실적주 보면 땡큐 하신 거고. 우리 지금 실적주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에코프로 BM 굉장히 강했죠. 걔 실적주야? 아니야. 에코프로 BM 실적주 아니야. 유도신문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 보시면은요. 또 뭐 시황에 대해서 간결하게 딱딱딱 말씀을 못 드리고 뭐 이래저래 꼬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자료 뭐 마케팅 자료하고 이런 거 다 보면 뭐 합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 어제 야간 교육에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기아, 에코프로비엠, LG노텍,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12, 기아 32조, 지금 31조까지 밀렸나요? 에코프로비엠 11조, 12조까지 올라갔겠죠 아마. 코스닥 시가총액 몇위? 1위. LG노텍 시가총액 8조, 9조, 2,366만 주짜리니까 9조 수준. 하나솔루션 얼마? 시가총액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얼마예요? 그러면은 대략 한 8조 가까이. 한국항공우주 얼마예요? 오늘 휘청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휘청할 때 그때 저가 편입 잘했죠.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항공우주 주력주의 문자가 다 나가다 보니 주력주의 하이닉스의 문자 2번, 삼성전기의 문자 2번, 기아의 문자 2번, LG화학의 문자 2번 나가다 보니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러면서 코스모 신소재 매수하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밑에서 밀릴 때 추가 편입이 가능했고 그 일일이 다 문자를 못 보내드리니까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 강보합일 때 어제 오늘의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유상증자 가격대 설정돼서 공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모멘텀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테슬라가 주식 분할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 오늘 긍정적인 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마찬가지 증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은 에코프로 BM 오늘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수익 종목 한두 종목 더.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OCI, 현대로템
전부 바닥에서부터 돌리는데 그 힘이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가장 센 거였어요. 한국항공우주 5조 7천억까지 올랐었죠. 6만 원 찍고. 누리호 뭐 연기된 거 날씨 때문에 연기된 그거는 날씨 때문에 연기된 거고. 그리고 시장 조정폭 감안하면은 그 정도 눌림 폭이야 뭐. 근데 오늘 좀 많이 미끄러져. 땡큐지. 좀 더 차트 볼 거예요. 응? 어제 그렇게 악을 쓰고 일요일 날 4시간 교육해드리고 유료 가입하시라고 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4시간 동안 뭐 한 두세 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유료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겠지. 왜? 혼자서 못 하시니까.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혼자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를? 주력의 기준에 기아의 기준에 좋은 건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어제 뭐 유튜브 봤더니 어디 아유 뭐 누구 또 얘기해봐요 뭐해. 유튜브에서 윤종처럼 이런 반말이 아니라 뭐 거의 쌍스러운 반말을 해가면서 어린 친구가 제 또래 아는 애야. 어? 이렇게 면식은 없는데 걔도 은근히 활동은 오래됐어요. 이토마토에서 계속 어디 와 말 장난 아니다. 근데 완전히 장사꾼이더만. 소용주 개잡주 줘가면서 봤지 올랐지 야 너 나가 뭐 이러면서 욕해가면서 이게 어찌됐건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기아 아니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는 애야 보니까. 활동은 오래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아를 매도해야 된다면 매도의 사유가 명확해야죠. 시장 빠질 때 올랐기 때문에 시장 오르면 이런 애들 무조건 빠진대. 얘는 거꾸로 주래 거꾸로 주. 아 진짜 정신 나간 애도 아니고. 응?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같은 날 또 어제 같은 날 기아 현대차 빠지면은 아 걔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 월봉에 월봉. 그런 애들이 그런 대형주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들빠졌죠. 얘 팔아가지고 딴 거 사세요. 코로나19 때 딱 그 네이버 같은 케이스인 거야. 우리가 코로나19 때 네이버를 쥐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네이버가. 카카오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윤정도 또 그런 꼬라지가 있잖아요. 어? 삼성전자지 하이닉스는 안 산단 말이야. 이번에는 작년 10월달 이후에 하이닉스로 집중을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네이버를 샀단 말이야. 어? 네이버를. 카카오를 안 사고 카카오는 이제 병행 정도의 수준.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주봉으로 볼까요? 그 앞전 게 이제 좀 아쉽게도 안 나오는데 얘 사상 최대치 그 고점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거는 별게 아닙니다. 단순 논리예요. 요 논리입니다. 예전에 NC소프트도 똑같고 어떤 대형주든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수급이 그러니까 이게 소형주여서 대차상환 이런 게 아니고 또 의약품 셀트리온처럼 뭐 대차상환 공매상환이 아니고 실질 순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전에 고점을 찍을 때 대비 순매수가 더 들어와 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주가가 이 앞전 고점 기준에서 한번 멈춰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19년도에 이제 제대로 요자락에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요자락에서. 요자락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맞은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더니 모든 시장에서 뭐라 하냐면 수급이나 이제 성장성은 다 필요 없이 들 빠졌으니까 얘 팔아서 낙폭가대 주사라는 거야.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애들이 가는 거야. 이런 애들이. 응? 시세 쭉쭉쭉 나오면서 이제 그 전에 매집했던 건 이제 차익 실현 공매도 다 나가는 거고. 그러나 아주 지금은요. 또 지금은 또 낙폭가대라고 사. 예전에 사서 이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낙폭가대라고 사는데 수급은 어떻게 되죠? 무지 꼬여 있죠. 그럼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논리라도 있어야지. 수급 논리로 따져보십시오. 또 실적은 프리미엄이 좀 아직도 높이 형성돼 있습니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기아는 시장이랑 반대로 하니까 팔아라. 시가총액 10위짜리가 뭘 시장하고 반대로 가나.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시장을 견인을 하는 거지. 2020년 이후에 기아의 강세는요. 엔화의 약세에 의해서 엔화가 약세를 띠잖아요. 엔화가 약세를 띠면은 자동차는 무조건 죽었었어요.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근데 리먼 때 엔화가 초강세, 안전자산 초강세. 그땐 달러가 폭락.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슈퍼볼에 광고할 정도로 미국에서 아주 그냥 입이 찢어졌었죠. 농담이 아니라 1+1을 했어요. 자동차를. 그 정도로.
그 결론은 그때 벌은 돈으로 기술력도 더 늘려놨고 또 동유럽이나 인도나 이런 쪽을 이제 일본이 없는 쪽을 다 개척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저때 날아가잖아요. 2차 전지도.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승기가 잡히면서 이제 정책의 변화를 예측을 한 거죠. 그래 굉장히 발빠르게 그 이전엔 전기차나 수소가 없었나? 있었어요. 근데 2000년부터 정의선 씨 행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러면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매출의 기준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현대차가 지금 많이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기아의 저 흐름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기에 미국의 정책에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면 얘를 지수하고 거꾸로 하기는 정신 나간 표현이지. 그런 친구 그런 애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래놓고 저기 뉴스 우연찮게 이 알고리즘에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야 얘는 어떻게 해? 하고 딱 봤더니 2주 전인가에 우리나라 지수는 때려 죽여도 깨질 일이 없다부터 해서 그 결국은 대형주를 주려나 봤더니 기아 같은 대형주들 싹 정리하라고 해놓고 무슨 시가총액 2천억, 1,000억, 2천억 거래대금 몇십억짜리를 주고 앉아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당해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런데. 응? 그 친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려고 그래요. 응? 방송에서 이 정도 종목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솔직하게 있어요? 방송 1시간 띠를 가지고 나가면서 윤정두가 물론 어제 같은 경우도 소형주 이렇게 쭉 빨리 넘겨드리긴 했지만은 대형주 위주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누가 있겠어. 가십거리로 대형주 하나 껴놓고 결론은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업체를 주겠지. 응? 2차 전지다 그러면 LG와 SDI 뭐 SK 이노베이션 또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뭐 또 조그만 애를 하나 주겠지. 안 된다고. 결국은 이들이 가야 된다고. 분명히 어제 야간에도 이게 방송 온 겁니다. 이데일리. 에코프로비엠 분명히 드렸어요. 오늘 50만 원 공방이 또 있었고. 우리는 시가총액 1위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안고 한다 그랬습니다. 얘는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중을 20%. 오히려 LG화학의 비중을 우리는 주력주로서 30% 최대 편입을 한다면 1순위로는 IT를 절반 이상을 가져가자. IT 소형주 중형주 말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 삼성전기, LG전자 둘 중에 하나. LG노텍도 스윙으로 잡아놨죠. 1,000억에서 1조 원까지. 근데 올해 연초에 9,500억 예상하던 실적입니다. 순이익이. 지금 1조를 넘겨요. 왜? 1분기 실적이 또 상상 초월하게 나와줬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수급이 유입이 돼요. 안타깝게 샛별형 기대했었는데 샛별형에서 훅 밀려버렸고 그러고 나서 주봉상에서 그래도 개파락 이후에 좀 돌려놨어요. 위험한 거는 이제 밑에서 아일랜드 갭입니다 했는데 위에서도 이렇게 되면 아일랜드 갭이란 말이에요. 빨리 메꿔버려야지. 오늘 어때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하면 돼도 빨간불 나오죠. 왜? IT 쪽의 실적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응? 내일 종목 내일 아침에 또 올려드릴 텐데 또 보시는 거야 이렇게.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 시가총액 극대홍주만 방송 갖고 나오는 애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 싹 얘기해놓고 결국 1조 미만 3천억 5천억짜리 아니 그렇게 해서 장 좋을 때 수익 좀 남으면 괜찮은데 지금 장에 초전 박살이잖아. 아니 우리는 단날 안 했어? 저렇게 주력 딱 잡아놓고 단날 뭐 비덴트 이런 거 안 했어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꼭 윤정도 오기 부려가지고 손실 난다. 그죠? 4분기에 어마어마하게 수익 내놓고 맨 마지막에 탁 손실 나. 근데 마지막에 손실 나면서 나오는 게 그래도 어찌됐건 이자락에 나와요. 윤정도는 짤 없어. 어느 순간 윤정도 지가 정신 바짝 차리면 거래가 줄었습니다. 끝. 그리고 이럴 때 한번 또 들어가 미래의 나머지도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손절 한 번씩 때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의 변동성 나오는 애들도 결국은 이렇게 돼요. 다. 왜 펀드멘탈이 안 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펀드멘탈이 안 되면. 하다가
안 됩니다. 이거 다 정리입니다. 거래가 없잖아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그런 진행 현상이 나오면은 얼른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얼른. 뭐 휴림 로봇이야? 최근 들어서 오케이. 거래 대금이 계속 이렇게 유지돼야 돼요. 어느 시점에 손절이야? 그다음 복수 전화하지 마. 이런 데서 죽을 수 있어요. 응? HLB? 우리 작년 9월에 나왔다가 이번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일부 뭐 수익이 나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은 또 마지막에 손절? 죽는 거야. 작년 9월이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먹었어. 작년 9월 잊어먹지도 않아. 뭔데? 얘는 베트남이었어. 베트남이었죠. 베트남에서 뭐 하나만 뭐 성공하면 끝내준대. 일동제약 아우 창피하지만 일동제약도 봅시다. 뭐 초기에 수익도 잘 냈어. 그러다 또 윤정도 오기 부려 막 응? 수급 논리 피고. 근데 정리하고 나왔잖아. 마지막에 손실을 보더라도 마지막 떨어지면 손실 보더라도 왜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장 좋을 때 어쩔 때 얘들이 그냥 손만 대도 날아갈 때 오늘 얼마나 행복한 걸 느꼈어요. 시장이 눈 뜨고 일어나니까 어제 오늘 아침 눈 뜨고 일어났더니 미국이 나스닥이 4.6이 빠졌는데 평상시에 걔네들 등락률이 얼마인지도 보지도 않고 다시 보여드려? 등락률 보여드렸잖아요. 주말에도 방송하면서 주말 이게 주말 방송 화면이었나? 저 어제도 가져갔을 거야 아마. 아까 보여드렸죠 그거. 빨리빨리 나와라 시간 없다. 요거 얘네들이 종목이 테슬라가 시가총액 5위짜리가 12% 빠지니까 막 4%씩 시가총액 4위 아마존이 14% 빠지니까 막 4%대 이런 등락률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등락률에 대한 범위에서 해석을 해봐야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게 시장이 뭐 개장 초에 그래도 약보합권까지 싹 돌려 2,500까지 넘겨. 땡큐하지. 거기에 누가 넘겨요? IT 쪽에 하이닉스 빨간불까지 나와줘. 삼성전자도 강보합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삼성전기 막 플러스 1%까지. 우리는 1%도 감지덕지해요. 맨 상한가 이게 아니라 1%도 감지덕지한다고. 이노텍 빨간불 돌려주지. 장중 내내 에코프로비엠 막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보합해서 막 코스모 신소재 오래간만에 좀 변동 주지. 그러다 막판에 에코프로비엠 쭉쭉쭉쭉쭉 그 전에 공시 나온 거 딱 캡처해서 올려드리지. 거기다 오늘 오늘 문자까지 싹 주세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문자까지 해서 에코프로비엠 야간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종목군들 PPT가 전달받은 것도 보면 다 옛날 거야. 옛날 걸로 돼 있어. 왜 그거 업데이트 안 해놔요? 오늘 다 해놔요. 원고 어차피 오늘 안 쓰니까 업데이트 다 해놓으세요. 그래 내일 또 쓸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오늘 너무 이뻤던 게 우리가 총 9개를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드렸어요. 우리 주력주까지 싹 다 오픈해드렸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편 타당한 종목.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중공업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선은 안 산단 말이야. 철강도 안 산단 말이에요.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실적이 눈에 띄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는 업종. 2003년도 기준에서는 시장 300% 오를 때 조선주. 시장 300% 오를 때 3,300% 올랐거든. 농담하는 게 아니라 10배. 마찬가지로 차화정 랠리 때에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 화학 정류 오를 때 시장 150% 오를 때 그들은 1,500% 올랐거든요. 농담이 아니라 기아 1,400%, 롯데케미칼 1,400% 그런 주도주. 걔네는 화학 정류는 지금의 의약품이랑 똑같은 바이오랑 똑같은데 화학 정류가 아닌 자동차는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다 그랬죠. 조선주가 그때 당시 실적이 상상을 초월했고 2003년 이후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약하죠. 웃기죠. 삼성전자 웃기죠 아주. 5만 전자 올 것 같죠. 시장 지금 30%가 뭐야? 20몇 프로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 지금 180% 올라와 있는 거예요. 2015년 12월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린 그 이후에
시장 대비 삼성전자 6배, 7배. 하이닉스 시장 대비 9배, 10배 올라와 있어요.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다 오른 거 어떻게, 다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사상 최대치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더 산업 자체가 더더욱 10종목이 다 그거예요. SK하이닉스. 응? 시가총액 순서대로 불러드릴게요. 농담이 아니라 SK하이닉스, LG화학, 기아, 그 다음 에코프로 BM, 삼성전기, LG이노텍,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OCI, 현대로템 10종목입니다. 일단 그거를 지금 계속 방송에 똑같이 매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요. 짜증난다. 시장도 어려운데 응? 무방한다고 들어왔더니 이건 뭐 야 하이닉스 사서 원금 회복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잖아요. 응? 하나솔루션 사서 어떻게 원금 회복 하라고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솔루션의 월봉을 보시면요. OCI하고 하나솔루션 월봉들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얘가 여기서 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원금 회복에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윤정두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원해 놓고 꼭 여기서 투매하고 나가. 그리고 딴 걸 찾아. 올라가 있는 거에서. 얘가 지금 왜 지금 중요하냐면 뭐 월봉의 상승 장악 확인이 떴어요. 개뿔 거래량이 없는데 뜨면 뭐하냐고.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보는 거고요. 월봉에서도 우리가 삼선전환도 배웠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월봉의 기준에서도 5월 막판에 거래가 터져 있잖아. 막판에.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월봉에서도 쪼개져 있는 월봉에 여기 5월달 여기가 쪼개져 있잖아. 그 다음 6월이잖아요. 그걸 합쳐서 이걸 묶어서 보는 거야. 우리는 그걸 삼선전환도의 기준에서 활용을 하는 범위로 설정을 한다는 거야. 삼선전환도도 한방향성에서 세 개의 종가가 그 앞전의 종가를 벗어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그려주거든. 그 교육 좀 받으라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지금 유료 회원님들조차도 지금 접속을 안 하고 계셔. 난 지금 윤정두가 이게 참 작년 윤정두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 통솔력도 떨어져, 통제권도 떨어져. 시장 영향이겠죠. 잠을 하루에 뭐 몇 시간 안 자고도 해드려도 물론 무방 끝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500클릭, 1000클릭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다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생각도 해. 녹화를 하지 말까? 저도 이왕이면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으면 좋지. 어찌됐건 녹화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이번에 25강까지 다 찍어놨죠. 나머지 이제 3강만 더 찍어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뭐를 9개월 만에 윤정두가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25시간을 했다는 게. 쥐어짜내도 그 25시간 1시간도 그 교육 못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쥐어짜내도. 윤정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회원님들도 이 25강 올해 녹화한 거니까 25시간 앞으로 3시간 더 해드릴 거예요. 그 VOD를 정회원님들도 가져가세요. 또 VIP 방에 계신 분들은 VOD 구매하시는 분들은 1개월 상품권을 드리니까 VIP 방에 오셔서 문자 받으시고 카톡방에 오시고 문자 받으시고 카톡방에 오시고 그렇게 해서 1개월 동안에 원금 회복하세요. 이런 이벤트를 해? 무슨 뭐 원금 회복 이벤트 1개월 이런 거 안 하잖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VVIP 들어오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오시고 당연히 거기도 1개월만 오셔도 돼. 1개월 오셔서 윤정두 77만 원이면요. 2007년도 초반일걸요? 2007년도 초반? 윤정두가 150만 원으로 라이브 가격을 올린 게 2007년도 여름이에요. 한국경제TV에서. 그때는 라이브 방송 가격이 33만 원 했어요. 그리고
가격을 올린다고 한국경제TV에서 올려주지를 않았어. 윤정도 혼자만. 왜 1등이니까. 그 당시에 상상을 초월하니까 2등하고 격차가.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가격 이후에 첫 번째 이게. 물론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문자와 카톡방이지만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문자 받고 카톡방에서 카톡방은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방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시장이 어려워도 서로들 위로하고 정보 올려주시고 행복해 하시고 윤정도한테 혼낼 때는 혼내시고 서운한 거 표현하실 때는 서운한 거 표현하시고 서로 힘든 장에 서로 위로하시면서 이런 분위기에 계시란 말이에요. 서로들 정보 공유하시고. 여기는 동영상으로 시황이나 종목을 다 올려드려요. 포트폴리오도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문자 사인 나가고 카톡방 교육해드리고. 교육은 25강짜리의 VOD를 평생 보세요. 평생. 농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들어오시면 커리큘럼 다 있습니다. 1개월 동안에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지금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1시간, 보통 한 강당 1시간이. 이거 아까 얘기를 했으면 말을 전달해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답만 하면 뭐해?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25번째 강까지가 거래대금 실전 필살기라고 얘기 안 해줬어? 대답만 네 해놓고 왜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전달 안 해드리냐고. 전달했으면 이거 수정해 주세요. 다른 거 뭐 하시더라도 이거부터 수정해 드리세요. 방송하면 이거 바로 안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했나? 아무도 없어. 모니터링 안 해? 대답 안 해요? 응. 디자인 하신 분은 모니터링 안 하시나 평상시에? 이렇게 못돼 먹은 윤정도예요. 대신에 교육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다 필요 없이 1개월 동안에 일단 원금부터 회복하세요. 포트폴리오 갖고 오면 싹 뜯어 고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35년 주식하면서 23년간을 일반 회원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23년간을. 그러니까 왜 실패하는지, 왜 중간에 몇 개월 만에 없어지시는지, 시장이 이렇게 한번 흔들릴 때마다 이탈되는지 그거를 모르질 않아요. 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이 얘가 지금 뭐 엄청난 저평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PER이 10배죠. 시장 12배 대비 저평가 아니야. 5배에서 7배 사이에 움직여요. 화학업종은. 굉장히 높게 지금 형성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PBR 1배 미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PBR 뭐 10배인데요. 이건 화장품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품 껴있는 화장품. 실질적으로 투자지표 보시면 5배일 때가 있을 텐데요. PER이 낮을 때가 여기 있죠. 2020년.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4.79배. 근데 왜 하나솔루션을 보느냐 하면은 정책적인 기준에 LG화학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거? 태양광. 아니 경영권 승계 작업이지. 그거는 막말로 하나솔루션에 화학 분야에 돈 다 벌어가지고 태양광에 돈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주주환원 정책 안 하고. 물론 그걸 좋게 평가하자면 그럼으로써 그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았느냐. 개뿔 오르긴 몰라. 돈만 갖다 쑤셔 넣어놨지. 그게 잘 되면 결국은 경영권이 쉽게 승계 작업이 되죠. 그 집은 다 갖고 있으니까 지들이. 다 떠나서 저평가 상태는 사실은 아닌데 정책적인 부분, 미국의 민주당 정책 부분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날아가는 거예요. 얘나 OCI나. 그러고 나서 좋으면 뭐하냐고. 수급이 개뿔인데 막말로. 수급이 개판이었죠. 주가 올라오고 나서 수급이 안 좋았잖아.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게 아니니까 소형 잡주처럼 막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1억 9,100만 주면 얼마예요 지금? 8조 수준인데 막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점을 찍고 눌려진 폭, 시장의 흐름에 연동된 폭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래를 주봉 단위에서 세게 실어주고 수급 개선 폭과 함께 움직이는데 일단 1차적으로 공매 상환이나 대차 상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추세적인 매수 강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낭패를 보는 거죠, 사실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낭패를 봅니다. 우리도 아마 이때도 한번 접근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흐름은 주봉 단위에서 좀 더 강하고, 주봉 단위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유가의 강세 부분에 유가가 뭐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폭락이 나오면 이제 다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유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아이고 물가가 올라 이게 아니고 유가가 폭락이 나와야 아 이거 죽었구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맞구나. 수요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럼 유가의 강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기준이 잡히죠. 그 수급 범위와 그걸 단기적으로 욕심 안 부리는 기준에서 요 수급 범위의 요 높이의 기준에 고점 얼마에 46,000원까지는 쉽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아름아름 수익 범위를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당연히 월봉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 왜?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게 작년이야. 작년 이후에 이제 물가만 잡히면 다시 지지율 올라가고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아니에요? 응? 민주당은 전통적이잖아요. 환경세 부과시키고 OCI 똑같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락에서 보는 거예요. 응? OCI 월봉 기준에서 2020년에 딱 올라오죠. 우리 주력은 아니에요, 둘 다. 주봉에서 볼까요? 주봉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집니다. 저 거래가 터진 게 요때 한번 빼고 2000년도에 저거 한번 빼고는 가장 많은 거래량 거래대금 중에 하나예요. 거래대금으로 볼까요? 주봉 기준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라니까. 앞전에 그거 하나 딱 빼고 나면 그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추세가 이어질 거냐. 만약에 여기서 거래대금이 안 나와 그럼 못 봐.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맹목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몰빵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주력이 아닙니다. 스윙으로 봅니다.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펀더멘탈은요. 아이 끝내주지. 근데 윤정도는 인정해요? 그냥 저평가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만 컨센서스 부분이 적자에 적자 돌아서고 실적 나오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애매한. 결론은 메이저가 사 제껴서 주가가 올라가면 아 그럼 저평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평가면 뭐해. 한국전력 자산 가치가 10만 원이면 뭐해. 2만 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PBR이 0.2배잖아요.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 지금 뭐 또 갑자기 전화 주시면 지금 뭐 직원들 계시지만 전화기가 너무 울리면 정신없으면 직원분들도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는 일로 하시면 돼요. 부재 중이면은 나중에 또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VIP 쪽에 나 이렇게 우량주하는 윤정도랑 같이 가고 싶다. 야, 나 자산 제대로 지키고 싶다. VIP 쪽에 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전화를 하시면 되고. 상황 봐서는 제가도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요 위에 거는 공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부 좀.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서 혼자 버거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제발 좀 수익 좀 잡아내시라는 얘기예요. 멀리서 찾지 말고 이런 우량주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LG노텍,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도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한국항공우주는요.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이거를.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왜? 미사일 기술을 오케이 해주는 거거든. 아무리 우방국이 나발로 싫다 이거지 지들도. 지금 거래대금을 완벽하게 싣고 올라가는데 12월 21일 이후에 지금 누적 수급이 12% 이상 누적 매집률 1위입니다. 쌍끌이 1위. 시가총액 5조 7천억짜리 쌍끌이 1위.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는 조금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 마감 이후에 지금 보니 수급이 긍정적인데 일단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항공우주를 잠시 차익 실현을 할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이때랑 똑같이 이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저점편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력주 문자가 나가면서 라이브 방송에서만 과도합니다. 돌리네. 과도합니다. 돌리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수세를 나가더라도 수급 조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벤트 변동성 한번 보고 그리고 맞아. 당분간 계속 왜 정부의 정책이 기인돼 있죠.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또 방산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 요인. 추세는요. 월봉으로 보면 버겁죠. 이거 봐. 이거.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 공부하시면 목표주가 보인단 말이에요. 또 연봉 보시면 돼. 요즘 HTS 좋잖아. 캔들 하나만 알아도 여기서부터 이거 얼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우리 1월 달에 37,000원대에서부터. 현대노템은요. 현대노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를 터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상당한 거래를 터트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월봉에 지금 거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월말까지 월등하게 실리겠죠. 주봉의 기준 어떻습니까? 강도 있는 흐름인데 이 거래 대금이 나온 지가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거래 대금이라는 거. 2021년 요거 빼고 그 이후의 흐름. 이게 살아 움직이면 긍정적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빠져나와야죠. 그래 주력은 아니라는 건데 일단 저평가 아닙니다. 둘 다 항공우주나 현대로템 저평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번에 둘 다 똑같이 폴란드 쪽에서 발주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노르웨이 쪽도 한 군데 더. 그래서 정확히 이날 이후에 우린 이날 들어간 거죠. 뭐 수익도 아니야 어찌 보면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장에 땡큐 한 거지. 나머지 뒷부분 봅시다. 오늘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지중거래량 다 잡아드렸고 여러분들이 이걸 편입을 못하실까봐 윤정도는 악을 쓰고 편입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궁디님, 문나님 작년 8월 2일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날부터 우리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보름 만에 더블. 시가총액 26조까지 가요. 하루 거래대금 4조를 넘깁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록이에요. 이런 의약품이고 바이오금 뭐 거래대금이 4조씩 기록을 뚫고 상한가까지 찍어버리는데 26조까지 올라간 게 이런 데서 수익을 못 내면 이거 어디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수익을 못 내면 저 위에 게 한 장이 없네. 여기 한 장이 이게 없네, 그죠?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저 수익 범위 이런 교육을 스스로 공부를 하시니까 휴림노봇 오늘도 반짝했죠. 그 1,000원대에서부터 3월 17일 날 올려주셔서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4,93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변동성 종목 매매 잡으시면 그 교육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소형주의 상한가 들어간 거 개별 여러분들 이제 선배분들이 신송 상한가요 오늘도 폭등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개별 기준 모트렉스 3일 상한가요 개별 기준에 교육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한일 사료예요. 그 불기둥 마스터가 한일 사료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리고 5월 27일 같은 경우 상한가 갔을 때 전략 잡아드리고 그 당시 기준 또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을 때 어제 기준에서는 시장 깨지는데 이제 사료주들 거기에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 다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셔서 나는 꼭 소형주의 변동성 매매를 하겠다. 이걸로 하세요. 이런 걸로 눈에 그냥 보여지는 걸로 거래량 없는데 붙들고 있다가 그냥 뭐 냅두면 가지 않겠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어제 거래대금 우리나라 2위였어요. 어제 거래대금 2위.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자 공략 줍니다 해서 올려드린 게 뭐예요? 하이닉스입니다. LG화학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OCI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다 성공이죠. 뭐. 개파하기 위해 다 양봉이야. 응? 다 양봉이에요. 얘는 플러스로 끝났어. 얘도 플러스로 끝났어. 얘도 플러스로 끝났어. 볼까요? 우리는 값져요. 1% 1% 움직이는 것도 얼마나 값진데요. 어? 0.1, 1.02 지금 2장에 LG화학, OCI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게 어제 이데일리 쪽에서 그 다음에는 팍스 쪽에서는요. 오늘 아침 팍스에서는 어저께 올려드린 그 전에 월요일날 올려드린 거에 대한 AS를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무슨 소리야. 얘 안 사면 뭐 살 거예요. 얘 팔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입니다. LG화학입니다. 삼성전기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인원이 달라요. 솔직히 뭐 상한가 잡주들 막 터트려 놓고 야 대박 났죠. 뭐 다 필요 없어 일로 오세요. 그러면 한 100명 들어와. 그리고 이런 대형주 하면은 30명 50명뿐이 안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시는 분들의 질이 달라. 응? 소형주 변동성 종목 하시는 분들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매가 원활하시면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 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윤정두가 만약에 노터스 육상 축 그러면 그 믿으시면 되겠어? 그렇다고 그러면 윤정두가 거짓말했냐? 거짓말은 아니지.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 그렇게 해서 10만원까지 찍었고 무상증자 가져가도 될까요? 오케이. 일부 조금만 가져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3거래일제 기준에 홍순대 선생님께서 반대매매 물량 나오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에 그 물량 받아내시고 2거래일 만에 또 추가 폭등 그리고 6거래일째 6번째 이제 상한가 고수익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육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중간 전략은 제가 잡아드립니다. 장 좋으면 뭐 어떤 종목이든 매매사님 못 드려. 전기 쪽의 흐름도요. 영업이익 1조 작년에 넘겼어요. 순이익 1조 올해 넘겼습니다. 사상 최대치 실적 랠리를 하고 있는데 52주 신저가 랠리가 나와?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이 삼성전기도 다른 거에서 보지 마시고 주봉에서 보시면 거래가 터져 있는 흐름이에요. 거래가 터져 있는 바닥 반발력.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 이쁜 짓 했죠. 그래도 1% 강세. 응? 우리는 그 1%가 우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다들 밀려 있지만 하이닉스는 안 밀렸나? LG화학은 고점 대비 안 밀렸어요? 삼성전기는 하나솔루션은 하나솔루션 현대로템이야 뭐 우리가 나중에 들어왔던 기준이니까 뭐 강세 기준이라고 치고 LG화학 바닥에서 32% 올라와 있으면 몰라요. 뭐예요? 고점에서 월등 밀려 있지. 다만 얘네들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거라니까. 아까 보신 다날 비덴트 이런 거를 작년 3분기 4분기에 4분기에 대박 났어요 하고 계셨던 분들 지금 이 장에 살아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3년을 봤다니까. 다 퇴출이에요. 그 사이에. 또 그런 종목 좋아하다 보면 신용 써요. 어떻게 알게 됐고 신용이라는 것도 있네. 신용 쓴다고. 제발 좀 정상적인 쪽에서 정상적으로 갑시다. 10종목 다 오픈해드렸어요.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6위 LG화학, 시가총액 6위 LG화학이 지금 오늘 네이버가 어떻게 됐나요? 39조 8천억이죠. 얘 자력으로 5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죠. 1조 5천억 분이 차이 안 나요 이제. 4%한 방에 올라오면 끝나. 얘 아웃이야. 얘가 빠져서 밀리라는 게 아니라 LG화학이 올라와서 넘기면 되는 거야. 며칠 전에 40만 원 60만 원 찍었잖아요. 60만 원 며칠 전에. 예? 그죠? 지난주에 2주 전인가? 그러면 시가총액 다시 5인 거예요, 얘가.
정상적으로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9위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이야, 대박이네.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견뎌내는 겁니다. 응? 그래서 다시 텍스트로 올려드릴게요. 뭘 올려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에서도 야, 다 알려주는데 나 혼자 하면 되지. 아니, 그 혼자 하셔도 돼. 다만 그거를 못 이겨내는 거지. 오늘 개장 초에 이겨냈었을 것 같아, 혼자? 하여간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기준은 하이닉스. 아니, 이거를 VVIP 회원님들께 혼날 수도 있잖아요. 응? 왜 우리 주력주 다 오픈하냐? 아니,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안 사서 문제지. 응?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근데 원금 회복하려니까 이걸 못 사겠는 거지? 원금 회복하려면 이런 걸 사야 된다고. 응? 시가총액 순위 좀 아시고. 하이닉스 얼마 72조. 응? 시가총액 3위. LG화학 이제 40조에 육박하는 시가총액 6위. 기아 32조인가요? 지금 31조? 시가총액 10위. 에코프로비엠 한 12조 이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1위. 코스닥.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가 누구예요? LG이노텍 9조 원에 달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종목 기준에 하나솔루션. 죄송합니다. 여기서 삼성전기를 빼면 시가총액 11조 수준. 그리고 여기서 뭐야? 하나솔루션 주식수 몇 주? 1억 9,100만 주 8조 원 수준. LG화학 2,366만 주 9조 원 수준. 응? 그런 거 좀 알고 계셔야지. 삼성전기 7,400만 주인가요? 7,500만 주?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얘가 9,740만 주? 나중에 다 확인해 보세요. 윤정도 뻥치고 있나.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리딩을 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도. 응? 한국항공우주 얼마? 시가총액 5조 7천억에 달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주가가 5만 7천억, 한 5조 6천억, 5조 5천억 하겠네. 그죠? 9,740만 유가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시가총액 OCI. 응? 시가총액 얼마? 얘는 3조 수준. 3조 조금 넘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템 얼마? 시가총액 지금 22조 4천억 정도 할 겁니다. 응? 요 5종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요 3개, 요 4개.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IT 2개, 화학,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핫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수익 기준에서도 뭐 여러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고 움직임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이노텍, 하나솔루션, 항공우주, OCI, 현대로템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걸 다 살려면 또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IT를 55% 이상. 이거 합산해서 55에서 80. 얘가 55면 그럼 얘 5%, 뭐 10%, 10%만 사든가. 그것까지 내가 다 매겨드려야 돼요. 그 IT에 포함이 삼성전기 하이닉스의 기준. 그럼 얘를 뭐 40% 사고 얘를 25%를 사든가 15%를 사든가.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시겠으면 VVIP 방에 오시면 포트를 아예 짜드릴 테니까 그냥. 그러나서 그 다음 나머지. 응? 수익 종목이니까 최대 폭은 20%인데 적당하게 알아서. 종목 다 사야 되나? 아니지. 한국항공우주하고 현대로템 중에 둘 중에 하나. OCI하고 하나솔루션 둘 중에 하나. 끝. 그럼 됐잖아. 그럼 만약에 세팅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IT에서 이렇게 세팅 끝. 응? 뭐 여기다가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을 넣으시든 그 다음에 LG화학이 있으니까 에코프로비엠 안 넣어도 돼요. 응?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OCI하고 뭐 현대로템을 이렇게 넣든 그럼 주력 2개에다가 수익 2개 되네 이렇게. 그리고 또 찌푸라기 돈 남으면은 그걸로 단타 치면 되잖아. 슈림 로봇이 됐든 유일 로봇이 됐든 뭐 KG ETS 됐든. 변동성 수익으로 3기 한익 추매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소형주 수익이 나오는 거야.
목이 다 아프네 지금. 막 머리도 아파. 또 어제 오늘 신경을 많이 썼더니. 윤정도는 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유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만기 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연장을 하세요. 혼자 하셔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을 내시더라도 윤정도로 혼을 내시는 거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장이 아니란 말이야. 힘드시더라도. 또 만기 돼서 나가신 분들도 다시 들어오시고, 정지해 놓으신 분들도 다시 들어오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윤정도가 중간중간에 뭐 스윙 종목, 단타 종목에서 이상한 종목을 들이더라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주력에서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조금 내다 보면 거기서 한 방에 삐끗하는 거야. 야, 이번에 여기서 한 방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삐끗한다니까. 밀려도 자신감이 있어서, 야, 얘 더 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밀리면은, 야, 내가 얘를 왜 샀지? 이거 거품인 거 뻔히 하는데 프리미엄 너무 붙었는데. 야, 지금 장 깨진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인플레이션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셀트리는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왜 그 고생을 하냐고. 예전에 회원이셨던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나 예전에 회원이었는데 나 맨 처음에 가입할 때 이 가격에 했는데 이 가격 혹시 안 되나요? 뭔들 못 해드리겠냐고. 뭔들 시장 어려운데. 아, 나 신규 회원인데. 아, 신규 회원 이런 게 어디서 2007년 이후에 이런 게 어디서. 근데 나중에 한번 그걸 꺼내놔야겠어. 그 2007년도에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 하단 통광고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도서하고 강연회하고 같이 나가. 그럼 거기에 얼마나 나왔냐면은 VVIP 150만 원, 1개월 150만 원, 2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가요. 농담해라. VIP 방을 언제 이렇게 들어와 보겠어요? 교육자료 VOD 받아 가시고, 그리고 전화는 천천히 하시고, 그리고 요 종목군들, 응?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정회원님들께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BM 오늘 문자까지 싹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뿌려주세요. 문자, 그다음에 최근 방송의 수익표, 응? 그날 이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다 해서 가지고 나간 그 캡처 화면하고 수익표 캡처 화면하고 올려드리고, 응? 그거 보시고 약도 좀 올리셔야 되고, 아, 내가 이거 살 걸, 하이닉스 살 걸, 응? 10만 원 이탈돼 있지만은 LG화학 살 걸. 야, 진짜 하이닉스, LG와 기아 세 개만 갖고 있었어도 하이닉스가 좀 밀려 있다 할지라도 LG와 기아가 다 들어 올려놨고, 야, 지금도 안 늦었어요. 시장 깨진다고 생각하면 싹 팔고 쉬십시오. 뭐 지금 시간이 뭐 장 끝나고 애매해서인지 아니면 윤정도의 인지도가 뚝 떨어져서인지 혹은 뭐 녹화 방송을 매번 올려드리니까 녹화 방송을 보시려고 하는 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상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박영근 대표 강연에 있습니다. 그리고 VVIP 방은 별도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벤트니까 조기에 마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금 회복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가져가십시오. 상상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보시죠. 상상 얼른 상상 얼른. 자, 상상 뭐 채팅창이든 어디든 유튜브 창이든 노상구 선생님, 주린열공 선생님, 또 이성섭 선생님, 또 정태조 선생님, 엄한용 선생님, 오케이. 상상.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은 꼭 여러분들이 제발 좀 수익 기준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